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간의 순서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화상으로 만나 뵙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먼저 좀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인지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S&P 500이 지난 주말에 급등하면서요. 연중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0.8%나 올랐고요. S&P 500이 0.6%나 올라오면서 두 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 돌파했고요. 나스닥은 아직은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강세 흐름이 11월 내내 이어졌는데 특히 지난 주간만 보면은요. 다우지수는 무려 2.4%가 올라갔고요. S&P 500이 0.8%, 그리고 나스닥은 0.4%가 올라가면서 실제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요. 연초 대비 무려 36.7%나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거의 20%나 올라갔고요. 특히 이렇게 많이 지난주에 주가 올라간 것은 역시 10년물 금리가 4.2% 초반까지 내려갔고 유가 같은 경우는 74달러 초반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한 달만 보더라도 S&P 500은 무려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IT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업종이 지수 대비 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그러니까 지수 대비 더 올라간 것들은 IT가 12.7% 올라가면서 11개 섹터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그 외에 올해 내내 재미없던 것이 부동산 업종입니다. 그래서 리츠 업종인데요. 리츠 업종이 그동안 그렇게 재미없었던 것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에 가장 민감도가 컸던 건데요. 금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특히 10월 14일로 기억하는데 CPI 발표 이후에 급속히 하락하면서 부동산이 무려 10.5%, 월간 부동산이 10.5% 올라간 것이 거의 유례를 별로 찾기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여튼 부동산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이미 소비재, 금융주가 모두 10% 이상 올랐고요. 산업재도 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32년에 이후에 보면 월간 상승률로 보면 7위 정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고공행진을 보여준 것이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11월 이후에 초강세 배경을 한 몇 가지 요인을 정리해 보면은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CPI가 기대 이하, 즉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CPI가 모두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달 사이에 기준금리의 기대감, expected rate라고 그러는데요. 기대금리가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크게 내려온 것이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전체적인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적 전망이 꾸준하게, 아주 급속히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S&P 500이 올해보다 11.5% 그러면서 246달러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주당 이익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 세 번째는 역시 앞선 코너도 나왔지만 연말 장세가 평균적으로 70% 정도는 연말에 좀 플러스 났다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월까지 S&P 500이 거의 20% 올랐고요. 연간 올해 들어서 최대 하락폭이 10%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올해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된다라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1980년 이후에요. 전체적인 등락, 그러니까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갖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기간을 보면 지금 S&P 500이 11월까지의 거의 19%, 20%, 그리고 연간 최대폭 하락폭 10% 정도는 쉽게 해서 늘상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오르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장은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올해는 평균보다 약간 더 올라갔을 뿐이다. 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잠시 10% 하락폭을 잠깐 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조정 국면에 했었는데 아주 잠시 한 달도 안 돼서 벗어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늘상 미국 시장의 좀 이유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사상적 언제 회복할 수 있냐라는 궁금해 계십니다. 다우지수는 2022년 1월 달 작년 초였고요. S&P 500은 작년 이틀째 거래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2년이 넘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19일이니까 만으로 2년, 24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 그 이후에 사상세 효과를 못 갔는데요. 가장 근접한 건 다우지수입니다. 1.9%만 올라가면 뭐 하루는 안 되겠지만 잘하면 이번 달에 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이요. 1등부터 100 등으로 하고는 우리들 많이 아시는 QQQ 같은 경우는 3.5% 정도 좀 밖에 남지 않았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아까 4%와 11%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12월에 이제 일정 수준 다우랑 나스닥 가능하고 S&P하고 올해보다는 내년 2, 3월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 동안에 거의 9%까지 올라갔던 이유를 보면 한 달 후에는 평균 1%, 3개월에는 4%, 6개월에는 10% 정도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사상세 효과 S&P 500 기준으로 가면 좋겠으나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과거 평균을 보면 잘하면 2, 3월 안에 갈 수 있겠다라는 다소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산타가 빨리 온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상 최고치 거의 다 와가고요. 11월이 강했으면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내년 초까지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헤드라인 3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정점이거나 정점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내놨는데 윌리엄스 총재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랬고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 전준부 때 갖고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연준 인사들의 일단은 다양한 발표, 연설, 인터뷰들이 예정돼 있다고 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지난주에는 2-3명의 대표적인 매파적 인물들도 다소는 우리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말씀하셨던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했었고요. 여기 앞서 충분히 들으셨겠는데 저는 오늘 뉴욕 연방은행의 윌리엄스 총재 얘기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피크를 쳤거나 피크 근처에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날 FOMC에서 올해 마지막 회의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점도표를 찍어줄 텐데요. 문제는 지난 9월의 점도표랑 지금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유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점도표를 보셨는데요. 이 점도표를 보면 3월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 11월, 12월 무려 다 6번의 금리 인하를 베팅하고 있거든요. 당초 점도표상에는 올해 한 번, 내년에 2번 인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번 정도 금리가 한 단계 내려가는 건데 지금은 무려 6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25%포인트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점도표상에서 이 간격을 한 번에 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상당히 위쪽 점도표 해봤자 2번 정도 내지 3번 정도로 찍지 않을까라고 인하를 예측할 것 싶은데 일단은 5번간의 괴리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12월 13일 이후 다시 한번 채권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개연성은 분명히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장기간에 걸쳐 높은 금리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기대 심리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움직임도 우리가 충분히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러다 인식을 하다 보니 지난 금요일만 보더라도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하락에 따른 것이 결국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S&P 500의 흐름과 10년물 금리 차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훅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점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반면에 S&P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전형적인 이 그림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어떤 최근의 강세 바로 배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좀 흥미로운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0년물 금리, 기준금리가 뒤에 내려가다 보니 소위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더 쉽게 얘기하면 투기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라든지 부도 날 수 있는 또 우리나라도 하이힐드 채권 취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이힐드 채권이 이제 보통 아주 언제였을 때는 2020년 팬데믹 때는 11%, 12% 육박했던 거가 되겠고요.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9.5%, 10% 육박했었는데 지금 이게 8.12% 수준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채권 금리가 전방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하이힐드 채권만 다루는 ETF가 몇 개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간혹 소개해드린 건 HYT라는 하이힐드 채권, 정확히 보면 이제 CEF라는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3일 날에는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어떤 멘트 그리고 이번엔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를 찍어주기 때문에 점도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심리 6번의 금리 인하와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간격이 유지될지가 이번 앞으로 남은 한 열흘 동안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러도 같이 내려오고요. 반대로 금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금 가격 6개월 만에 최고치 뿐만 아니라 뭐 사상 최고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금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금이랑은 선물도 있고 선물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선물 기준을 보면 퓨처로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같으면 실제로 보면 2020년, 2021년 그때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금리의 하락이 달러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대 해치 측면에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금의 안전자산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달러의 하락에 따라 하나가 금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앞선 코너에 어서 인트로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39,800달러 거의 4만 달러까지 부근에 지난 주말에 좀 이어졌었거든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비트코인과 결국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비트코인과 금이 지금 미국 달러와 금리 하락에 반대되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퓨처 금 선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월 기록을 돌파한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흥미로운 걸 보면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일 전이 200을 넘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흥미로운 것은 골드가 골든 크로스를 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도 쉽지 않은 거 요려봤는데요. 골드가 골든 크로스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의 시대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1.6%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요. 주간 단위 3.4%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금 자체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그 어떤 특정 기업은 이익을 전망할 수 있지만 금 자체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 대한 방향성을 투자하기 쉽지 않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금이 얼마만큼 생산이 늘어나냐는 것은요. 금은 장기적으로 뭐 연간 2에서 3%씩 더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금의 공급은 한정이 있고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스탠다드 차트는 지금 금이 과매수란 영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레인스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정도는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미국의 월가 아이디들은요. 내년의 목표 가격을 2,050달러 그리고 JP모건도 2,175달러까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의 투자보다는 전체 자산의 어떤 보유 가치 해치 차원에서 분산 투자에서만 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금의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GLD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ETF가 되겠고요. 그것보다 저렴한 것이 GLDM이라는 게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뉴먼 코퍼레이션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금광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광만 모아놓은 ETF가 GDX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금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거래소, 여러분들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버의 S&P 500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시간에 제가 들어올 때 보기로는 주가가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던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저희가 이제 지난 팔란트 실적 발표하고 한 며칠 때 우버 실적 발표 때 이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팔란트는 스스로가 S&P 편입을 얘기하고 있고, 우버는 월가에서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얘기했고, 핵심은 우버가 편입 조건은 상당한 편입 필요 조건을 갖췄지만 S&P 500에 편입되지 않은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버는 이번에 편입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바로 실적 이후에도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던 것이 바로 S&P 500에 편입된 우버의 흐름이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 내에서 발표가 났고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면 9월 초에요. S&P 500의 편입 발표 이후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약간 반등했다, 쉬었다 다시 최근에 올라가고 있겠고요. 에어비앤비는 그 당시에 워낙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쉬었고 그 가격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여튼 S&P 500과 블랙스톤이 올해 들어가는 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 특히 10월 18일 날 룰루레몬은 정말 깜짝 놀라게 의외로 들어갔거든요. 캐나다 회사지만 룰루레몬은 계속해서 지난 주말까지 50일 최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외에도 두 종목, 자벨이라는 회사, 인쇄 회로 기판 회사인데요. 그리고 빌더스 포스트 소스라는 주택용 자재 공급업체, 이 회사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튼 두 개 모두 시간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실디어라든가 알라스카항공, 그리고 솔라에제 테크놀로지 세 종목이 쉽게 S&P에서 퇴출된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버가 과연 에어비앤비와 룰루레몬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경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